네, 부산시장 여야 후보가 최종 확정된 후에 지난주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첫 TV 토론이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는데 주말에도 양쪽의 공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양 선거 캠프 공동위원장 또 공동선대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 자리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대담하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코너인데, 네, 두 분과 이제 함께하게 됐습니다. 사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정치평론가 교수님들도 모실 수가 있었지만 좀 더 그 내부자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두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일단 두 분이 다 경선에서는 탈락을 하셨습니다. 예, 정치인으로 변모하셨던 지난 몇 달간의 소회를 먼저 듣고 얘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변성환 공동위원장이시죠? 예, 네, 공동위원장 네. 얘기해 주시죠. 공동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 네. 이제 정치 신인이죠. 네. 저는 한 달 남짓 이제 선거운동을 했는데 생소한 분야에서 하니까 많이 좀 낯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하여튼 좋은 경험이었고 좋은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좀 아쉬움이 많죠. 떨어졌으니까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도 많은 응원을 받고 격려도 받고 해서 보람찬 기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남은 기간은 우리 김영춘 후보님 당선을 위해서 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성훈 공동선대 본부장님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많이 아쉽죠. 예. 많이 아쉽고 저 역시 딱 50일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새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정치 신인답게 승패를 떠나서 패기 있고 그렇게 보면서 결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정이 더 훌륭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네거티브하지 않고 또 인위적이거나 정치공학적인 단일화 없이 완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차세대 주자로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 만큼 그 아쉬운 점들 앞으로 또 활약을 통해서 좀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고 선거 캠프 선거 관련해서 저희가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네. 사실 정책, 비전, 공약 이런 걸 가지고 좀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싶은데 워낙 지난 주말부터 이제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박형준 후보 선대본부장 LCT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서 후보자 또 캠프 입장을 좀 저희가 듣고 싶은데 먼저 공세를 펴는 쪽의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 네, 되겠죠. 네. 예, 변성환 공동선대위원장께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네. 공직자라는 것은 재산 형성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받고 있고 그거는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 형성 과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시민사회든 어디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서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정치 공작이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당연히 시민들한테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다 짚고 넘어가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후보자 박형준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네, 그럼에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강하게 이제 의견을 또 피력을 하던데 어떤 네. 입장인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이 이슈는 이미 4년 전에 수사가 다 끝난 사안이죠. 네. 그리고 현재 LH 직원들의 그 땅 투기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분노하는 이 상황에서 사실상 물타기로 제기한 게 아니냐라는 게 저희 국민의힘 선거 캠프의 입장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과연 박형준 후보가 이번 보궐선거에 예비 후보로 나서지 않았다라면 그러면 후보로서 나서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기되었던 이슈일까? 굉장히 저희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를 치러본 입장에서 저는 매우 안타까운 게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부산시장 선거가 너무 네거티브판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저 역시 신인으로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네거티브 유혹도 많았지만 끝까지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정당당하게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를 했던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번 시장 선거도 저는 역시 이런 네거티브판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네거티브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박성훈 본부장님의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반론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네거티브와
냉혹한 금정의 예. 과정이라는 그 차이점을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공직에 선출하는 사람들은 선출을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자기 신상 문제와 관련돼서 청렴하고 깨끗하고 도덕성이나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일반 예. 시민들보다 눈높이가 훨씬 높은 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런 차원이라면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은 검증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과정이든 검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절대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번에는 그러면 그 후보자 본인과 관련한 또 의혹 제기 그런 부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MB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지금 또 논쟁이 그 앞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은 어떤 입장이신지. 네. 예. 박경준 후보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사찰과 관련해서 4대강 관련해서는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예.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예. 또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적이 없다는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건 그냥 선거용 네거티브에 불과하다. 그렇죠. 예.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변성환 위원장님, 네 이거는 네거티브입니까? 우리 박 본부장도 청와대 근무를 해봤고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봤지만 네네. 지금 문건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내 나라 내 파일이라는 그런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예. 대법원이 작년 11월 달에 인정을 했죠. 그래서 공개된 문서입니다. 그 문서에 박혀 있어요. 홍보기획관이 요청한 자료라는 게. 그거는 드러난 자료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합리적인 의심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행정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문건이 아닙니다. 행정관 수준에서 요청할 수 있는 문건이 아니고 적어도 홍보기획관이 요청을 했다 국정원에 그렇게 했다면은 국정원에서 문서를 잘못 만들어 사기를 쳤다든지 예. 아니면은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부인하는 겁니다. 그 두 개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검증이 되고 합리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합리적 검증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네. 재반박해 주세요. 당연히 합리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 이슈가 12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12년 전의 이슈가 지금 와서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역시 이거 정치 공세고 선거를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앞으로 기회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LH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 여권 전체에 지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야당에게 좀 호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저는 그 LH 문제와 관련돼서는 잘못한 거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 방지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대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과 다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대통령 비롯해서 정부 여당이나 하는 데서 국가합동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특검 제의까지 했었어요. 우리 여당 차원에서는. 예.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그거는 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앞서 우리 박성훈 본부장이 얘기했듯이 이게 정치 공작이라는 차원이라고 보면은 이 정치 공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제 가덕 신공항이나 뭐 지금 재난지원금 되는 부분도 다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정치 공작 이런 거를 잣대를 대면은 지금 할 수 있는 정책이나 할 수 있는 발표가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분명히 묻고 싶고 잘못된 부분은 정부 여당이나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분명히 짚고 개선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LH 사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이제 조사를 하자라는 게 이제 여당의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네. 반응을 하시는 겁니까? 사실 이 이슈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결국은 신뢰거든요. 신뢰. 예. 그리고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네.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가 훼손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우리 공동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까지 포함한 네. 그런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러한 이슈가 단순히 선거를 위한 그런 공작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의 기본을 다시 세운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여야 의견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저희가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까지 이제 두 분과 함께 선거 이슈들 또 후보들의 정책 공약들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